자, 그 다음에 학습 환경 분석인데요. 학습 환경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분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냥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분석을 해서 그 환경에 맞게 미리 설정해 줘야 됩니다. 다양한 학습 환경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으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자, 오프라인 환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실 또는 강의실, 세미나장, 등등등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책상 의자가 설치되어 있느냐, 특히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고정식은 그냥 딱 붙어 있는 거고요. 이동식은 이렇게 모든 별로 이런 식으로 책상을 이렇게 재배치해서 바퀴가 달려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수법이 달라지고요. 기타 학습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미러링 도구 같은 것들, 화면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미러링 도구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오프라인 환경에 해당될 수 있고요. 온라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LMS,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동작 방식도 학습 환경 분석에서 분석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 학습 지원 여부, 멀티 디바이스 지원 여부 등등, LMS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크로스 브라우징, 우징, 여러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이라든가 사파리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등등과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LMS나 컨텐츠가 동작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설계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되고, 이런 학습 환경 분석할 때 주의할 게 이 사용자 행동 단계, 행동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지각을 해요. 지각.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듣거나 이렇게 지각을 하고, 이 학습 환경에 대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학습 환경을 이렇게 지각을 하고 나면 이 학습 환경에서 주는 어떤 정보나 특성이나 속성에 따라서 행동이 유발됩니다.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학습 환경의 속성을 어포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어포던스가 구현되어 있는 그 지각과 맞물려지는 요 단계를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실제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교육이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환경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람이 지각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에 대한 설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이러닝에서 학습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플랫폼과 컨텐츠 쪽이 되겠는데요. 이 플랫폼과 컨텐츠를 어포던스가 높은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어포던스라는 이 용어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직접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학습 내용 분석이에요. 교육 컨텐츠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해야 돼요. 단순 지식을 전달시키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심을 잘 뽑아야 됩니다. 자, 핵심이라는 거는 꼭 이것만은 알고 가야 라고 생각되는 것. 내용 전문가가 이거는 진짜 알고 가야 돼. 나머지는 다 까먹어도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이거는 습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핵심 주제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읽어야 핵심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확장시켰다가 다시 생각을 수렴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핵심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막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거와 관련된 생각들이 막 확장이 됩니다. 자, 이 확장되는 모습,
핵심 주제를 통해서 확장되는 모습 마치 뭐와 같아요? 마인드맵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도구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했다가 또 여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시 생각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확장과 수렴이 반복돼요. 이런 식으로 막 확장과 생각의 수렴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두드러지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이 포인트들을 잘 엮어서 학습 내용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고요. 자, 생각에는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죠. 나의 관심사, 머릿속에 알 듯 모를 듯 들어있는 것, 이것을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과정을 1차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자, 남의 생각은 동영상으로 되어 있거나 글로 되어 있거나 또는 뭐 음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생각들 을 정리할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것, 남이 주장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해서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을 정리한 후 그것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는 것이 기획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자, 마인드맵은 일반적으로는 손으로 그립니다.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이 있어요. 이렇게 주제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주제가 있으면 나뭇가지처럼 가까운 곳은 굵게 여긴 점점 얇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 그림과 글을 활용해서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마인드맵을 구성할 때 뭐 이게 노드다, 그 다음에 브런치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분이 주장하는 규칙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키워드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꾸미든 여기다 무엇을 하든 그것은 이거를 쓰는 사람 맘입니다.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이런 비선형 방식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그림들과 같은 이런 형식으로 시각화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우뇌가 작용하게 되고 이런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좌뇌가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같이 활동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마인드맵은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그 무료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마인드를 쓰지 않고 프리마인드라고 하는 도구를 씁니다. 근데 저는 프리마인드를 쓰는데 왜 여기서 엑스마인드를 소개시켜 주느냐? 엑스마인드가 조금 더 예뻐요. 이왕이면 예쁘게 그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예쁜 것보다는 효율성, 좀 무미건조한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그냥 효율성을 좀 갖는 편이라서 저는 프리마인드라고 하는 오픈소스 마인드맵을 쓰지만 선생님들께는 좀 예쁜 엑스마인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프리마인드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프리마인드나 엑스마인드는 검색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석과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